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께서, 과연 우리 유아임용 선생님들께는 어떤 내용이 가장 필요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참 길을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해도 되나? 그리고,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나는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수많은 세월 동안 가르쳤잖아요. 제가 굉장히 일찍 교수가 됐기, 어린 나이에 일찍 교수가 됐었기 때문에 15년 동안을 제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유아교육과 대학 1학년짜리 유아교육학과 학생들부터 이제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막 커리큘럼을 짜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막 같이 뒹굴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극상위권 교수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공부만큼은 정말 잘했고, 특별히 유아교육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공부 방법과 논문 쓰는 실력과 글 쓰는 실력과 문제 내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진짜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빨리 쉽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왜 대학 교수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고요. 정년 트랙에 학과장 정말 오래 했었고 재단에서도 저 너무 좋아하셨었고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였어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이제 여성이 여교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고 사회적 인식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진짜 국가기관에 다 불려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전부 대학 교수예요. 저도 이제 지인들이 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15년 된 경력 교수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 쉽게 교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독특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제자를 사랑했고,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제 학원가에 나와서도 선생님들을 보면 진짜, 선생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직을 과감하게 사표를 낸 것은 정말 저밖에 없을 겁니다. 돈도 많이 주고요. 대학 교수는 월급보다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국가기관에 워낙 많이 불려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장차관 인재이기도 하고 청와대 교육비서관 인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가 아쉬워서 사표를 쓰고 학원으로 나왔겠습니까? 저니까 나온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면서 그리고 또 대학 교수이면서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학원가로 나오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학 교수직은 소중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직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정말 학교에서도 다 잡았어요. 제가 사직서 쓰고 나올 때 저희 재단에서도 저를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제 제자들이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 정말 학원가를 떠돌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떨어지는지 아는데 저는 이제 제 제자니까 걔를 붙잡고 가리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합격시켰어요. 근데 그 제자를 보면은 저는 왜 떨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얘는 학원가 돌아다니면서 속아가지고 졸업생들도 있었어요. 속아가지고
그 인생을 낭비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이런 거를 제가 곁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에서 여기 나오기 전에, 학원가에 나오기 전에 이 학원가의 현실을 좀 알고 있었어요. 너무 거짓말이 난무한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가에 나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통보다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학에 그렇게 좋은 여교수직, 저는 정말 대학에서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정말. 제가 잘 아는 분들도 다 이미 정부 요직에 다 불려 들어간 분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저도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는 저만의 독특한 그런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날마다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저를 알아보시고 저하고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원가에서 너무너무 많이 속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정말 이렇게 막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깨워드릴까? 선생님들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교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많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제 아이들을 어리석게 표현했어요. 학생들을 아직은 진리를 모르니까요. 동굴 안에서 바깥을 보고 어리석게 이렇게 동굴 벽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사란 바깥의 광명한 천지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말 어리석게 벽만 보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바깥 세계를 알려줄까? 바깥 세계로 인도해 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지만 플라톤은 죄수라고 했어요. 죄수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벽만 보고 있는데 바깥 세계는 너무나 광명한 세상이라는 거죠. 글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교사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선생님들이 이 수험가에서 썩은 내나는 쓰레기통 속에서 속아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을 밝은 광명천지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나 정말 무던히 고민했습니다. 자,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 교수직도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학원으로.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올해처럼 24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연팩이에요. 연간 패키지. 자, 선생님들께서 보통 지금 노량진이나 이런 수험가에서는 연팩이 24개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한 6개 뭐 이 정도 되는데 과정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 너무 잘 알아요. 유아교육과 선생님들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인도해 줘야 돼요. 자, 선생님들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올라가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촘촘하게 이렇게 돼 이걸 올라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뭐 끌고 가기도 좋고 자전거 타고 가기도 좋고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막 큰 계단 다리 이렇게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너무 이게 크면.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24개의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학원에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씩 나와야 돼요. 직강의 경우에 일주일에 3일에서 주 3일에서 4일씩 나와야 됩니다. 직강의 경우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잡생각에 빠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멘탈이 막 약해지잖아요. 잡생각에 빠지고 그리고 강의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막 크게 통 크게
쉽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막 틈새 애들은 발도 빠지잖아요. 발 빠져서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발도 몸도 쑥 들어가서 잘못하면 생명도 잃어요. 저는요, 촘촘하게 이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 3, 4일 나오면서 24개의 과정 속에서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자세한 설명,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자세히 알게 되지만 너무 희한한 거는 N수생 선생님들이 더 놀래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강의 듣는 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N수생들은 이 노량진이나 이런 학원에서는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외우라고 한대요. 왜? 강사도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수강생들이 더 전문가예요. 제가 뭐 과정안 같은 것도 좀 시켜보고 선생님들께 2차 과제 내보면은요, 오히려 수강생들이 더 전문가예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공부 배우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유아임용 학원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가르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완전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요. 내가 진짜 꼭 설명 듣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가 그냥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혹시 가르쳐주면 잘못 가르쳐줘요. 엉터리로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머릿속에 희한한 오개념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왜 피아노 같은 거 배울 때도 진짜 전문가한테 배우면 피아노를 잘 치는데 막 저기 뒷골목에서 이상하게 배우면 막 얘가 이상하게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자세한 설명을 저는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전공에 대한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은 특별히 N수생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매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몰랐던 바로 그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몰랐던 바로 그거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정말 제가 이제 요약서, 요걸 우리는 보통 암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저는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건 다 빼는 겁니다. 아니, 시험에 안 나올 거를 왜 보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극상위권 대학 교수였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 출제위원 인력 풀이였기 때문에 교수는 잠재적인 장관 후보입니다. 자, 청와대 교육비서관 후보들이에요. 대학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만큼 대학 교수 중에서도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자, 그거를 그만두고 온 거는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를 알아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제 너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잘 몰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제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좀 해봤다거나 조금 아시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저를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저 교수가 얘기하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은 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속고 계신 현실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건 다 뺐어요. 아니, 필요 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과연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다 적중해가지고 얇은 책에서 시험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두꺼운 책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니까 혹시 나올까 봐 다 뜯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자세한 전공 설명과 함께 요약, 요거를 처음부터 1월부터 같이 해나가요. 암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오늘도 수능 만점 학생과 또 수능 보니까 표준 점수 또 1등 전국 수석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데 공통된 그런 내용이 뭐냐면 표점 1등, 그러니까 전국 수석 학생 남학생이더라고요. 전국 수석 학생이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났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 이해를 했고 요약해서 정리하고 특별히 여기다가 뭘 했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수석한 학생뿐 아니라 모든 공신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수많은 질 높은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에서 전국 수석한 친구들, 우리 유아이명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아이명 수석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저하고 단기간 공부해서 수석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자,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왜냐? 유아교육과 최상위권 교수들이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공부란 원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 요약, 수많은 질 높은 문제, 이거를 뛰어넘고는 공부를 잘할 방법이 없고, 수험 기간을 정말 단축하고 싶다, 지름길로 가서 내가 빨리 붙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울고 앉아있거나 타성에 젖어있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24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24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 3, 4일은 학원에 나오셔야 되고, 인강으로 들으신다면 인강도 똑같이 커리를 짜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헉하고 쓰러질 정도로 막 강의를 많이 주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극상위권의 교수진들은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본인도. 자,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주 친절한 24개의 과정입니다. 친절한, 굉장히 친절한, 정말 밥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자, 정말 유아를 다룰 때도 밥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주잖아요. 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어떤 선생님은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엄마의 심장으로 정말 어린아이를 이렇게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서 기르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짰어요. 물론 이 커리큘럼은 저 혼자 짠 게 아니라 저의 정말 절친인 그런 선생님들이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유아교육과 교수진들이 함께 했습니다. 커리큘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4개의 과정이고요. 주 3, 4일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연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연팩으로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은 개인지도. 자, 이 개인지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제가 유아 선생님들 너무 잘 알아요. 개인지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지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집까지 다 찾아갔어요, 정말. 네. 고민이 있는 학생이 있을 때는 제가 그 학생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요. 정말 마음이 힘든 그런 제 지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개인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요, 그 학생 집도 찾아가고 아르바이트하는 가게까지도 찾아갔어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의 교수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그 학생한테 제가 유아교사 자격증을 못 줬어요. 성적이 미달돼가지고. 왜 전공하고 교직 점수가 일정 수준 돼야지 이제 자격증을 받잖아요. 걔가 다닐 당시에는 전공 80점, 전공 75점, 그 교직 80점 이렇게 돼야지 이제 평균 점수가 그렇게 돼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점수를 만들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나오니까. 많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제가 걔를 데리고 열심히 설득하고 데리고 오고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은 받아갖고 나갔어요.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만큼은 받아갖고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커트라인 기준이 조금 더 헐겁거든요, 유아교사보다는.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은 갖고 나갔고요. 그런 친구 하나 있고요. 제가 아침에 이 애들 지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로 제가 애들 데리고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는 애들 깨워서 제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니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될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진짜 기숙사까지 가서 애들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대학에 있을 때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당황하는 꼴을 제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네. 부모님들하고도 참 친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에 남는 또 한 학생은 제가 집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유복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뭐 큰 식당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물 사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좀 멀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집도 되게 멀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께서 된장찌개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끓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도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저는 개인지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도 한 명 한 명 만나서 얘기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많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얘기하고 지도하고 이런 걸로만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만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연과 아픈 마음과 공부에 대한 막막함, 막혀있는 것, 정말 유아교사 되고 싶은데, 공립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 머리는 너무나 막혀있구나. 그런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자, 저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연세 많은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불안감이 뭐예요? 젊은 애들은 머리가 좋은데 난 머리가 나쁠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물론 젊은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들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저하고 1년 개인지도 받고 유아임용은 어렵지 않구나라고 말을 하세요. 유아임용은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줌에서 만나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원감이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거를 제가 음성 처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래도 유치원에서 원감하고 저하고 이제 살짝 공부해서 지금 임용 공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또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리겠습니까? 그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우리 원감님인데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못해요. 자, 그런데 정말 보면은 이 개인 지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선생님들 많이 만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라든가 이런 거 강요 안 합니다. 합격 수기도 그렇고 아니 붙어서 이 수험가를 빨리 떠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붙었는데 뭐 뒤돌아보겠습니까? 빨리 가서 출세하라는 거예요. 더. 네. 그리고 뭐 저는 구구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부탁 안 드립니다. 정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악착같이 찍어주시고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그 선생님 자체의 행복을 정말 바라는 겁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를 알아볼 분들은 그래도 다 알아보고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분들은 제가 악착같이 끝까지 손잡아 드립니다. 자, 이 개인 지도를 통해서 이 개인 지도는 사실 1차 개인 지도도 있고요. 2차 개인 지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 개인 지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제가 이제 개인지도 가회를 했었어요. 대치동에서 개인적으로 가회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치동 엄마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아마도 이제 원래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좀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3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을 만점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3짜리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을 수학을 가르쳐서 걔가 이제 완전 하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제 고3 1년 동안 저한테 수학을 배우고 인서울에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저보다 몇 살 어린 동생이었죠. 이제 걔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1대1로 가르치는 것들이 아주 제가 나이가 어린 대학생 때부터 성과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대학 교수 시절에도 저하고 같이 이제 2년이 닿은 아이들은 그 인생이 참 좋은 길을 많이 찾아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지도를 해줄 때 상대방에게 길을 보여주는 탤런트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 선생님들, 유아교육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1년 개인지도 하면서 선생님들의 눈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신분도 변하는 거예요. 합격생으로. 수험생에서 이제 공립유치원 교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개인 지도를 제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밤잠 못 자면서 할 정도로 개인 지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개인 지도를 1차도 2차도 다 하는데 일단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선생님에 딱 맞게 해드려요. 설명하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강의 계획서 이런 데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에게 딱 맞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보이니까.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선생님의 성향이 너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래요. 제가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답 쓰셨네요. 이거는 조금 공부 안 하셨네요. 이거는 잘 쓰셨는데 요 부분은 좀 못 썼는데 요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 2차 같은 경우에도 2차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요 부분에서 1분이 부족해요, 지금. 이거 왜 이제 15분 뭐 수업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도입 전개 뭐 파트 1, 파트 2 뭐 놀이 이런 거 구상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1분이 부족합니다. 왜 그래요? 교수님 그거 빠뜨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잘 몰라요. 다른 건 모르는데 공부와 관련된 선생님의 모든 것은 눈에 정확하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겠구나.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저는. 저는 왜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도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 그랬는데 저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 출신이니까요.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명확하게 보이고 안 나올 것도 역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다 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자, 저도요.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통달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다 극과 극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성품도 비슷하고 공부 방법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건 안 나올 거야, 너무 보여요. 저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이건 나올 건데, 이건 안 나올 건데, 저 혼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도. 보여요. 자, 저는 지금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도 선생님들한테 시험에 나올 거 정확하게 적중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안 나올 건 다 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됐잖아요. 얇은 책에서 다 나오고 여타학원의 두꺼운 책에서 막 등짐지고 가는 그 두꺼운 책에서 시험 나오지도 않잖아요. 외워봤자. 아니 두꺼운 데서 안 나와요. 안 나와. 쓸데없는 내용만 붙여놨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얇게 추려놓은 책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극상위권 교수가 추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시험 내용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알겠고 선생님도 자세히 보여요. 저한테 저를 믿고 오시는 선생님들은 너무 자세히 보여요. 심지어는 제가 전화를 해요.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놀래요. 교수님 저 지금 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부터 방황하고 있어요. 이래요. 제가 정말 선생님 촉이 달린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생각이 딱 나요. 지금쯤 이 선생님 놀고 있을 거야. 지금쯤 이 선생님 슬럼프 빠져 있었을 거야. 이게 너무 보여요. 제가. 보이고 그뿐 아니라 이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보면 이분은 지금 시험에 이거 나오는데 여기 가서 삽질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렇군요 하고 이거 하면은 점수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공통 커리가 있어요. 이 개인 지도반은 공통 커리가 1차, 2차가 다 있지만은 선생님 딱 맞춤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2차? 문제 없어요. 수업 실현, 면접,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수석합니다.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도, 자, 제가 선생님 한 분 책임지면은요, 그분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도 그 한 분은 합격시킵니다.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때까지, 지금 나이 될 때까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는 환히 보여요. 선생님도 보이고 시험 문제도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있으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왜 애기 기르잖아요. 애기를 좀 키워보시잖아요. 애기 낳아서 길러보시면은 얘는 6살이에요. 나는 이제 뭐 엄마니까 한 30살 됐고 얘는 6살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하는 거 보면 얘는 뭐 뒤에다 뭐 숨기고 이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자, 공부에 관해서는 6살과 30살 그 정도의 차이를 넘어요. 저와 선생님들의 차이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마치 엄마가 자식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기가 뭐 숨긴 거 알잖아요. 어디 숨겼는지. 저는 다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딱 맞는 자료를 딱딱딱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강의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형 강의에서는 이 제가 24개의 강좌, 이거를 통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드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친절한데 일반 노량진 강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자세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4나흘씩 학원에 나오면서도 어떻게 진짜 빛의 속도로 막 슬럼프에 빠지고 이러시는데 개인 지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다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데 이게 무슨 획일적인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마다 다 달라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지선만이 가능해요.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진짜 평생 좋아서 공부한 사람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 탤런트를 타고났어요. 이건 이지선이 아니고 못합니다. 일반 여타 학원 강사들은 실력이 선생님만도 못해요. 유아교육 한번 만나서 토론해보세요.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얼른 도망갑니다. 얘기를 안 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모르거든. 그것만 딱 외워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10분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보다 더 모르는데. 선생님보다 유아교육 더 몰라요. 그래서 수업 같은 거 모릅니다. 애저녁에 수업은 몰라요. 발문 선생님이 훨씬 잘해요. 자, 그래서 그런 나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수험가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뭐 요지경도 이런 요지경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합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방황을 해야 되나. 정말 슬픈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제가 개인 지도반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정말 1:1 밀착입니다. 1:1 밀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1 밀착이 아니고 수험 기간을 완전히 단축시킵니다. 수험 기간 단축.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엑스레이, CT 찍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선생님들을 보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어때요?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엑스레이나 CT 찍으면 어디가 아픈지 딱 알고 거기 딱 치료하잖아요. 저는 진짜 공부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CT 찍는 것처럼 선생님 환하게 보여요. 시험 문제도 환하게 보여요. CT처럼 보여요, 저는. 자, 그래가지고 저는 다 맞추는 거예요. 문제 백발백중 다 적중시키는 거예요. 너무 보이니까. 안 나올 거 다 빼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니까. 선생님들도 보여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잘하는 거고, 뭐 이제 스타 강사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래서 잘하는 거겠죠. 고등학교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시대인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도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겠죠, 학원은. 저는 그런 눈이 있어요. 유아이명에 관해서는. 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하고 개인지도 인발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개인지도가 소문이 많이 퍼져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문의하시고 수요가 넘쳐납니다, 사실. 제 몸이 막 무서질 것 같아요, 진짜.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정말요 시간을 촘촘하게 짜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뛰어다녀요, 정말. 자,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하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한은 다 받아서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못 받으면은 스탑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스탑했다가 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회차가 넘어가면 또 한 번 또 받고 한 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지도는 1차, 2차를 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이거는 보물이에요. 선생님들의 인생의 시간을 몇 년씩 단축시켜드리는 보물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한 선생님이 이제 2차 개인지도 받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개인 지도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 지도는 시중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저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무늬만 흉내낼지 모르지만 없어요. 개인 지도라는 말을 감히 내걸지도 못하고 잘. 자, 그런데 이 2차 개인 지도 받으시는 선생님이 와, 이런지 몰랐다는 거죠. 정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 뭐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이 대형 강의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료들을 무한 공급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1대1로 저의 지도를 받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적 막 수십 점씩 올라갑니다. 뭐 1점, 2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지도 있고, 이지선 유아이명의 이제 중요한 특징.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고심해서 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학교 수진과 함께. 선생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은사들이에요. 그분들이 함께 저랑 만든 거예요. 24개의 친절한 과정, 그 다음에 개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도 뭐 있습니까? 이 학원가에서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지금 뭘 안 해줍니까? 학원가에서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뭘 안 해주고 있냐면 세 번째는 2차 풀코스. 자, 2차는요. 지금 저랑 2차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2차가 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2차 떨어지면은 누가 뭐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1차만 붙으면 뭐 공립교사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2차가 진짜 할 게 많아요. 근데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는 2차 풀코스가 없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면접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수업도 모르고 과정안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옛날 기출 1차처럼 공개돼가지고 그것만 딸딸 외워서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전문가라야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고 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5수 10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 시험이 뭘 어렵다고 5수씩 10수씩 합니까? 저한테 오면은 초수가 진짜 제일 많이 합격해요. 그동안의 노량진에서의 방황의 종지부를 끊고 싶으면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저한테 오셔서 초수 풀팩, 연간 초수 풀팩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노량진은 그 날림으로 들은 건 빨리 빼세요. 머릿속에서 빨리 빼셔야 합격합니다. 그 쓸데없는 것만 5개념,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니까 엉터리로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 5개념 다 넣어가지고 선생님들 정말 힘듭니다. 문제 못 풀어요. 저한테 오셔서 빨리 그거부터 파일 삭제 다 시키시고요. 기본부터 차분히 해도 시간은 충분해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지도 받으시면 2년 3년 시간 단축되시고요. 그리고 2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2차는요. 정말 더 코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2차예요. 2차예요. 자, 선생님들 2차 결시생 없을 것 같죠? 1차 결시생들도 있거든요. 시험만 접수해놓고 안 보러 가는 분들. 2차도요. 1차는 붙었는데 안 보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정도로. 왜냐하면 1차는 몰래 가서 답 쓰고 틀리고 그냥 틀렸네 이러고 오면 되는데 2차는 사람들 앞에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내가 바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막 두려워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래요. 2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게 되겠나. 자, 2차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유치원 교사 경력이 10년이니까 나 수업 잘하는데 뭐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가서 시험 보십시오. 점수 반타작도 안 나옵니다. 자, 수업이든 면접이든 어떤 거냐면 제한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업은 조건이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수업 어렵습니다. 요즘에. 어려운 수업에 조건 10개씩 나오는데 그거 수업 구상을 한 10분 내지 15분 만에 구상을 다 해가지고 10분 15분 동안에 그 조건 다 반영 수업해야 돼요. 면접은요. 한 문제당 2분 내지 3분 동안 답을 다 해야 돼요. 문제 읽는 시간 딱 1분. 구상형 문제는 이제 구상하는 시간을 좀 주긴 하지만 직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읽는 시간 1분, 답하는 시간 2분. 그 정도밖에 배분이 안 돼요. 자, 그러면 2차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이든 면접이든 간에 우리가 1차도요. 문제 딱 읽고 답 쓰고 문제 읽고 답 쓰고 다다다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그런데 2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상 2차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1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1차도 문제 읽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읽고 답탁 쓰고 읽고 답탁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시더라 막 창작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뭐 개념 이해하고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풀어본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만 짧은 시간 내에 딱 읽어보고 답 쓰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자, 그게 시험은 연습하는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건데 선생님들의 딱 맞게 해드립니다. 그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유아임용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하고 1년을 함께 하신 그런 연세 있으신 원감 선생님들, 사립 원감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수님 저는 한 50점만 단타작만 하는 게 목표였는데 합격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유아임용 시험이 어렵지 않고 해볼만 하네요.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하물며 젊은 선생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직 연세가 그만큼 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훨씬 더 아무래도 공부할 여건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도 이지성과 함께 하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실제 합격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올해는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는 합격했고 이런 말을 조금 좀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분들이 다 합격하고 나면 제가 또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선생님들 이지성과 함께 하신 많은 선생님들은 초수로 합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도 이미 합격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올해 합격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선생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선생님들의 고통이 안타까워서 대학 교수직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저와 함께 계속했던 선생님들은 이미 꿈을 이루고 합격하셨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께 이런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